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부동산 공부 안 하면 돈 못 번다 이런 내용으로 좋은 빌라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역시 부동산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재테크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는 세금을 줄이는 세테크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이 세테크에도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양도소득세를 사례를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어느 정도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사례를 몇 가지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양도소득세는 이제 소득세법에 나오지요. 소득세는 국세인데요. 이 소득세법에는 소득이 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크게 8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뭐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뭐 골프 회원권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내고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이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사례 한 3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실수하면 또 세금을 과세하게 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 1세대라는 게 나옵니다. 2가지만 소개하겠어요. 우선 소득세법에서 거주자 하게 되면은 뭐라고 하느냐. 국내 주소가 되어 있고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국내 주소가 되어 있고 1년 365일 중에 183일을 국내에서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주소가 되어 있고 365일 중에 183일을 국내에서 거소를 두고 있는 개인은 거주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주자가 아닌 자는 뭐가 될까요? 당연히 비거주자가 되겠죠. 뭐 이런 용어 알아두시고요. 거주자는 1년 중에 183일이구나. 국내 주소를 두고 있고 거소를 둔 개인이 거주자구나. 그 다음에 1세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1세대. 이거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1세대라는 것은 뭐냐. 원칙은 우리 소득세법에서 원칙이 있고 외외 규정이 있는데요. 원칙은 1세대라는 것은 한마디로 가족 구성원입니다. 가족 구성원. 가족 단위를 얘기하죠. 가족 구성원. 가족 구성원. 그러니까 국내 주소가 되어 있고 그 세대주가 이제 남편하고 부인하고 결혼했다면 당연히 남편이 세대주가 되겠고 부인은 세대원이 되겠고 또 거기에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인 직계 비속이 있다면 역시 자녀들도 세대원이 되겠어요. 그래서 1세대라고 하는 것은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원칙은 배우자가 있어야 돼요. 원칙은 가족 구성원인데 원칙은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배우자가 있다면은 부인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때 배우자는 당연히 혼인신고를 해야 되니까 법률혼입니다. 법률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면 그건 사실혼이잖아요. 동거하는 거죠. 사실혼. 부부는 부부인데 혼인신고 안 하면 그건 사실혼이고 법률혼, 혼인신고를 하고 살아야 법률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있고요. 자녀들이 있다면 직계비속이 되겠죠. 그런데 또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직계 존속이 되겠죠. 그러면 1세대라는 원칙은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어야 하면서 직계 존비속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구성원이다.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남편이 세대주인데
형제 자매를 데리고 산다. 동생하고 여동생하고 남동생을 데리고 산다면 역시 형제 자매까지가 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남편과 부인은 부부지간에는 무촌이지요. 그러나 부자지간에는 일촌입니다. 형제 자매까지는 이촌이 되겠죠. 그러니까 1세대라는 것은 국내 주소를 두고 있고 배우자가 있다.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과 형제 자매끼리 생활을 같이 하는 가족 구성원, 소위 패밀리입니다. 패밀리. 이것이 1세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 중에서 부인이 됐던 남편이 됐던 자녀가 됐던 부모가 되었던 뭐가 있습니까? 자녀가 취약, 직장을 목적으로 취약을 한다거나 또 가족 구성원 중에 요양을 하기 위해서 질병 요양을 하거나 또 가족 중에 지방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근무상 형편 때문에 또는 사업을 목적으로 사업상 형편 때문에 본래의 주소,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도 일시 퇴거한 사람도 1세대로 볼 수 있다. 여기서 키워드입니다. 키워드는 뭐냐? 가족 구성원 중에서 일시 퇴거할 목적인데 4가지입니다. 취약을 목적, 질병 요양 목적, 근무상 형편 목적, 사업상 목적으로 일시 퇴거한 사람도 가족 구성원 중에 퇴거한 사람도 1세대로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외외입니다. 원칙은 배우자가 있어야 되겠지만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가 되는 경우는 3가지. 거주자의 연령이 말이죠. 만 30세. 배우자가 없어도 만 30세가 되면은 1세대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만 30세 이상인 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를 구성할 수가 있고요. 2번째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도 1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했다. 그리고 배우자와 이혼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는데요. 남편하고 부인하고는 혼인신고를 하고 사니까 법률혼이죠. 그런데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말이죠. 그 이혼을 했습니다. 위장이혼을 한 거, 위장이혼. 법률적으로는 지금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했어요. 가정법원에 가서 이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상 지금 같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법률상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같이 거주하고 있으면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그건 부부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주택이 하나 있고 부인도 하나 주택이 있다면 1세대 2주택이잖아요. 그런데 이혼하게 되면 각각 1세대 1주택인데 그 가정법원에 가서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같이 동거를 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1세대 2주택으로서 하나의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안 내려고 말이죠. 이장 이혼하는 사람들이 사실 작년에 엄청나게 황혼 이혼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외외 규정입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가 되는 경우는 거주자 연령이 만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와 이혼했다면 이렇게 1세대 요건이 되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3번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말이죠.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그 사람이 소득이 있습니다. 소득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주택과 주택의 부속 토지를 관리하고 유지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1세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만 30세는 안 됐는데 본인이 소득이 있다면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으로 주택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본인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1세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미성년자는 제외됩니다. 미성년자는 제외됩니다. 그런데 외외 규정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결혼을 했다면 역시 1세대가 배우자가 없어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결혼했다면 배우자가 있으니까 1세대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미성년자인데 부모님이 계셨는데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렇다면 부득이하게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령으로 해서 1세대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1세대가 되겠는데, 자, 그러면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가 안 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원래는 2년을 보유해야 됩니다. 2년을 보유하고 양도하면 비과세인데 조정 대상지역이 있죠. 서울은 전적이 조정 대상지역이고 수도권 경기도 일부 조정 대상지역이 있고 부산 지역에도 조정 대상지역이 있는데 이런 지역에서는 2년 보유에 2년을 거주하고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거주를 해야 되는데 세대원들이 일부가 배우자가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일부가 거주하지 않았을 때 과연 비과세 혜택이 되는가? 이런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비과세가 되나요? 하는 그런 질입니다. 요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 요건을 적용 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1세대가 거주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맞느냐 하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관계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6월경에 갑이라는 사람은 부산시 기장읍입니다. 이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도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갑니다. 갑은 부모로부터 A 토지를 증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은 A 토지를 부모로부터 이제 증여를 받아가지고 이때 2018년 10월 26일 날 이 갑은 이 증여받은 토지 위에다가 주택을 신축했습니다. B주택을 신축했어요. 다시요. 2016년 6월에 갑은 부모로부터 토지 A 토지를 증여받아 가지고 A 토지 위에다가 B주택을 신축을 했습니다. 2018년 10월 26일 날 신축해서 지금 이제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갑은 부산에서 계속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갑의 배우자입니다. 2010년부터 이 갑의 배우자는 2010년부터 배우자와 자녀들이 사업상입니다. 사업상 형편 그리고 자녀들 취약 등의 사유로 서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들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배우자는 직장관계 때문에 자녀들은 취약 문제 때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이 이 토지에다가 주택을 신축해서 갑이 지금 거주하고 있었죠. 2년 보유하고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2년 거주하고 양도했다면 비과세 될 수 있냐 하는 겁니다.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 중에 지금 배우자와 자녀들이 취업 문제상, 사업상, 그리고 취약 문제상으로 지금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지금 부산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남편이 지금 거주하고 또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고 남편이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이 B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세대원 중 갑만 2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당연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2년 보유하고 2년 거주하고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하지 아니한다. 8글자를 3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비과세라고 합니다. 세금이 없는 거. 과세관청이 세금을 받지 않는 것을 비과세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의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사실관계는 2004년 5월에 말이죠. 두 번째입니다. 2004년 5월경에 성남시 분당구에다가 A주택을 취득했습니다. A주택을 거주하고 있어요. 2004년부터. 그런데 이 사람이 2016년도, 잘 보세요. 2016년도 10월에 이 갑이라는 사람은 수원시 팔달구에다가 B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집이 두 채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이 A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또 B주택을 취득했으니까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A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면 세금이 없는 겁니다.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016년 10월에 B주택을 취득했는데 이 주택이 말이죠. 2017년입니다. 2017년 8월에 도시미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재개발지구로 지정됐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재개발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재개발로 지정됐어요. 그 지정돼가지고 지금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이제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여러분, 이 조합원 입주권도 세법상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조합원 입주권도 세법상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1세대 2주택입니다. 지금 2016년 10월에 주택을 샀지만 8월에 재개발 지구로 지정되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아가지고 이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이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이니까 이 A주택을 처분하려면 B주택을 취득한 날 2016년 10월이니까 2017년, 18년, 19년 3년 이내에 이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A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으니까 종전주택, 이거는 이제 구주택이죠. 구주택이고, 요건 새로운 주택인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한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주택 2016년 10월에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니까 2019년 10월 안에 이 A라는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질의 내용입니다. 거주 중인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입니다. 비과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전주택을 팔아야 됩니다. 세 번째 질의 내용 요약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주택을 여러 명이 공동 소유했을 때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가 하는 그런 질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흔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A주택을 하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A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이죠. 이거 2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 또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 보유하고 2년 거주하고 팔면 비과세인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 갑이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갑, 을, 병 친구들이 야, 우리 이제는 노후를 위해서 전원주택 하나 마련하자. 그리고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시골이라든가 아니면 그 수도권 지역에 주택을 하나 샀어요. B주택을.
B주택을 하나 샀는데 이 주택을 갑과 3분의 1, 을 3분의 1, 병 3분의 1 공동 소유, 공유로 샀어요. 공유로 공동으로 소유했다. 3분의 1씩.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의 주택을 세대원이 아닌 여러 사람이 각각 이 공유 지분으로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시요.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갑을병이라는 세 사람이,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각각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우리나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 하나 갖고 있는데 친구들끼리 또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 이렇다면 1세대, 갑도 1세대 2주택, 을도 1세대 2주택, 병도 1세대 2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나는 주택이 친구들끼리 3분의 1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하나밖에 없다. 이거 양도하면 무조건 과세입니다. 큰일 나죠. 이거부터 팔면 안 되죠. 왜? 1세대 2주택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걸 팔아야 돼요? 이거 팔고 이제 일부 세금 내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1세대 1주택을 팔아야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말이죠. 2000년대 1999년 후반부터 2000년 초반부터 그 당시는 이제 1세대 1주택을 3년 보유를 하고 팔면 비과세가 됐습니다. 또 3년 보유에 뭐 2년 거주도 있었는데 이사를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좀 재테크를 했었어요. 팔고 양도소득세 안 내고 또 새로운 주택 사고.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죠. 하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새로운 주택 사가지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뭐 2년에서 3년 이내에 처분하고 세금 비과세 받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또 세금도 안 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거기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의 2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계산이라고 나왔죠.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공동소유자가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각각 갑을병이 1세대 2주택이기 때문에 이거 팔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거 먼저 팔고 세금 내고 그리고 마지막에 1세대 1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보호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것부터 팔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1세대의 개념과 그리고 거주자와 그리고 1세대가 비과세 받는 내용 3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셨습니까? 혹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심성의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